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연기 통영시장의 항소심이 7일 열렸습니다. 천 시장은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동물보호단체가 창원시 동물보호센터의 유기견 안락사와 관련해 창원시를 규탄하는 집회를 7일 이어갔습니다. 경남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가야산과 지리산에 많은 눈이 쌓였습니다. 7일 오전 경남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렸고 창원 도심에서도 눈이 관측됐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최근 활동 소식을 전하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지역마다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도내 의원들의 활동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연기 통영시장의 항소심이 7일 열렸습니다. 천 시장은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천연기 통영시장이 법원 앞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천 시장은 취재진의 질문에도 말없이 법정 안으로 향했습니다. 천 시장은 지난 2023년 지역 축제장에서 정정식 국회의원 지지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 2부는 9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원심의 선고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과 천 시장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선고를 받은 천 시장은 법정을 빠져나와 앞으로 시장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을 내려주신 우리 재판부에 감사드리고 또 그동안 마음고생시킨 우리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 시민만 바라보고 앞만 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더 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던 만큼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이번 주도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입법 활동은 물론 지역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이어갔는데요. 한 주간 경남 지역 국회의원 활동 소식 짚어봅니다. 먼저 창원시 마산하포구 최형두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최형두 국회의원과 정동영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AI 강국이 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의 AI 연구 인프라 지원과 인재 양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AI 교육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최 의원은 국내 AI 기술 발전에 그치지 않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만드는 한편 기업과 연구기관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정혜경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낙동강 인근 주민 2명 중 1명이 코 속에서 녹조가 검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혜경 국회의원과 환경운동연합, 낙동강 네트워크는 지난 3일 서울 환경운동연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기 중 녹조 독소가 비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은 낙동강 인근 주민 9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46명에게서 녹조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정혜경 의원은 환경부가 녹조를 환경기후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낙동강 물이 흐르게 하는 취양수시설 개선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신성범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신성범 국회의원은 산청과 함양, 거창, 합천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2025년 생활학교 체육 지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거창군의 빈집 활용 시니어 친화형 생활체육 나눔이 사업은 지역 특화 사업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획이라는 평가를 받아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신 의원은 수도권 집중과 인구 감소로 인해 빈집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빈집을 시니어 생활체육 스포츠 복지 운영은 물론 이와 연계한 청년 취업까지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오는 3월 신 의원은 문체부와 경남도, 지자체 등이 모여 스포츠를 활용한 지역혁신, 새로운 먹거리와 가치 창출의 길이라는 주제로 합천군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 성산구 허성무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허성무 국회의원이 경남 부산과학기술원 설립과 관련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허 의원은 경남과 부산은 해양 조선, 기계 자동차, 항공우주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경제의 축을 담당하고 있고 특히 창원은 국내 최대 규모의 기계산업단지가 있지만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과학기술원 설립 현황을 보면 충청권은 한국과학기술원, 호남권 광주과학기술원, 경북권에서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있지만 동남권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허 의원은 이번 법률 발의로 경남과 부산 지역의 산업 규모에 걸맞은 과학기술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국가과학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7일) 오전 울산과 부산, 경남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렸습니다. 한때 거창과 합천, 산청, 함양에 대설주의보까지 내려졌지만 이날 오후 모두 해제됐습니다. 합천 가야산과 산청 지리산에는 15cm 안팎의 많은 눈이 쌓였습니다. 특히 오전 한때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는 지역도 일부 있었습니다. 창원 등 도심 곳곳에도 약하게 눈발이 날리거나 쌓였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날 0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해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주말까지 내린 눈이 쌓여 도로가 얼면서 빙판길과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동물보호단체가 창원시 동물보호센터에 유기견 안락사를 두고 창원시를 규탄하는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동물공감연대는 7일 창원시청 앞에서 12월에만 89마리를 안락사시켰다며 더 이상의 집단 학살은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창원시가 40억 원을 들여 지은 새 보호소가 계획했던 규모보다 40% 정도 축소되자 기존의 유기견들을 모두 이전하기 불가능해지면서 안락사를 계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된 논란에 창원시는 안락사는 법으로 정해진 적법한 행위며 동물보호법 제46조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기부자 맞춤 기금으로 30억 원을 약정 기부한 주식회사 현대정밀 기록장학회가 7일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남 도내 예비 대학생 24명에게 각 500만 원씩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기록장학회는 현대정밀 창립자인 오춘길 회장과 배우자 강효옥 씨의 이름을 딴 장학회로 2022년 2월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0억 원 기부를 약정했고 올해까지 모두 88명에게 총 4억 4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4.2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가 거제시장과 경남도의회 창원 12선거구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선거구는 모두 국민의힘 소속 시장과 도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으면서 재선거가 치러지는 곳입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집권 여당으로 민생 경제를 살리고 민주당의 탄핵 폭주와 입법 폭주를 막으라는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회 여직원 성추행 의혹으로 의원직을 사퇴한 양산시의회 마선거구는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는 10일과 11일 이틀간 후보자 공천 신청 접수를 진행할 예정으로 후보 선출 방법은 추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6일 오후 7시 20분쯤 김해시 어방동의 한 삼거리에서 도로에 누워있던 60대 남성을 택시가 치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택시 운전기사 B씨는 교차로를 지나 우회전하던 과정에서 도로에 누워있는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쉽게 전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겨울철 식중독으로 불리는 노로바이러스의 원인은 무엇인지, 예방은 가능한지 이지한 응급의학과 교수에게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급성 위장관염을 유발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입니다. 주로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감염된 사람과 접촉했을 때 감염이 됩니다. 특히 겨울철에 유행하고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쉽게 감염될 수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하루 이틀의 잠복기가 지난 뒤부터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갑작스러운 구토와 설사 증상이 있고요. 그 외에 복통, 오한, 발열, 그리고 메스꺼움이나 두통, 근육통이 동반됩니다. 일부 환자는 무증상이지만 전파도 가능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사람 간 접촉 및 오염된 환경에서 쉽게 전파됩니다. 감염 위험이 높은 환경으로는 음식점, 학교, 유치원, 병원, 요양시설 등 사람이 많은 곳이 되겠고요. 덜 익힌 굴이나 조개류, 해산물이나 오염된 물을 섭취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습니다. 공동 화장실, 공공장소 손잡이, 엘리베이터 버튼 등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네, 노로바이러스는 치료제가 없어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로 손 씻기를 철저히 하셔야 하는데요. 비누를 사용해서 30초 이상 손을 씻고 화장실 이용 후나 음식 조리 전에 손 씻기가 필수입니다. 그 외에도 음식물 위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굴이나 조개류는 85도 이상에서 완전히 익혀서 섭취를 하시고 오염 가능성이 있는 물은 끓여서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 소독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오염된 표현, 예를 들어서 문고리나 변기, 식탁은 락스 희석액으로 소독을 하고 감염자의 구토물이나 분변은 즉시 소독 후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염자의 격리가 필요합니다. 감염된 경우에는 학교나 직장 출근을 자제하시고 그리고 구토물이나 배설물 처리는 장갑이나 마스크 착용 후 수행하셔야 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한 번 걸려도 면역이 생기지 않아 재감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2기가 7일 출범했습니다. 1기에 이어 박재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연임합니다. 인구복지와 지역 활력, 산업경제, 균형발전으로 모두 4개 분과위원회를 꾸려 운영됩니다. 박재환 위원장은 1기에 이어 2기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도정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안군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원비를 일부 지원합니다. 군은 1,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학원 수강이 어려운 중고등학생에게 1인당 10만 원씩 최대 3개월 동안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기탁 사업인 학원비 지원 사업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함안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7일 새벽 5시 45분쯤 부산 북항 4부두의 132톤 유조선에서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유출된 기름이 광범위하게 확산해 선박 주변 100m의 오일 펜스가 긴급 설치됐고 해경과 관계기관이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해경은 신속한 작업을 위해 북항 4, 5부두 통항 선박들은 협조와 안전 운항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